네, 안녕하세요. 파생상품의 세계를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금융시장의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열쇠죠. 바로 선도이자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요, 정확히 1년 뒤에 적용될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딱 알아맞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뭐 거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은 얘기인데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볼 겁니다. 아니, 1년 뒤의 금리를 어떻게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미래를 예측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기보다는 현재 시장에 이미 그 답이 숨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투자 옵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옵션 A는 간단하게 처음부터 2년 만기 상품에 쭉 투자하는 거고요. 옵션 B는 일단 1년만 투자했다가 만기가 되면 그 돈을 다시 1년짜리 상품에 넣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의 결과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금융시장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 무차익 원리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무위험 투자의 최종 수익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수익률이 더 높은 쪽으로만 몰리지 않겠어요? 시장은 이런 불균형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국 두 경로의 최종 수익은 같아져야만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선도이자율이라는 게 미래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이나 전망 같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선도 이자율은 예측이 아니에요. 현재의 장기 이자율과 단기 이자율, 그 차이 때문에 수학적으로 그냥 계산되는 값입니다. 사실상 오늘 이 시점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미래의 특정 시점 이자율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개념이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 현재 시장의 이자율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동안 돈을 맡기면 연 3%를 주고요. 2년 동안 맡기면 연 4%를 준다고 해보죠. 먼저 첫 번째 옵션부터 볼게요. 아주 간단하죠? 100달러를 연 4% 이자율로 2년 동안 투자하면 2년 뒤에는 복리 계산을 통해서 108.16달러가 됩니다. 이건 뭐 쉽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1년 뒤의 금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옵션 B의 최종 금액도 아까 그 무차익 원리에 따라서 옵션 A와 똑같이 108.16달러가 되어야만 해요. 자, 첫 1년 동안은 3%의 이자를 받고요. 그 다음 1년 동안 적용될 그 미지의 이자율, 즉 우리가 찾고 있는 선도 이자율을 RF라고 두면 바로 이런 식이 성립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면 RF는 약 5.01%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1년 뒤에 1년 만기 이자율인 거죠. 이 5.01%라는 금리가 있어야만 두 투자 옵션 사이의 차액을 얻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개념이 좀 확실하게 잡히셨을 것 같으니까요. 어떤 기간에 대해서든 선도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는 일반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공식입니다. 여기서 R2는 T2 기간까지의 연 이자율, R1은 T1 기간까지의 연 이자율을 뜻하는데요. 이 공식만 있으면 단순히 1년 뒤 1년 만기 이자율뿐만 아니라 2년 뒤 3년 만기 이자율처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미래 기간의 선도 이자율도 다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선도 이자율이 근데 실제로 어디에 쓰이나요? 그냥 이론적인 개념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니죠. 이 선도 이자율은 선도 금리 계약, 영어로는 FRA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파생상품의 기초가 됩니다. FRA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미래의 이자율을 오늘 그냥 고정시켜버리는 계약이에요. 기업들은 이 계약을 이용해서 미래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생길 수 있는 이자율 변동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어떤 회사가 미래에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금리가 오를까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FRA를 통해서 차익 금리를 4%로 미리 딱 고정해 둡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돈을 빌릴 때가 되니까 시장 금리가 4.5%로 올라버렸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대로 FRA를 판매한 쪽에서 오른 금리 차이, 즉 0.5%만큼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거든요. 아, 그럼 시장에서는 4.5%로 돈을 빌리지만 FRA를 통해서 0.5%를 돌려받으니까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원래 약속했던 4%가 되는 거군요. 이야, 이거 완전 완벽한 위험 회피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슬라이드의 문구처럼 FRA의 목적은 미래의 불확실한 이자율을 현재의 확정된 이자율로 바꾸는 데 있는 거죠. 실제로 정산되는 현금은 바로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계약한 원금에다가 실제 시장금리랑 계약했던 금리의 차이를 곱하고 여기에 해당 기간을 적용해서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이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선도 이자율은 점쟁이의 예측이 아니라 현재 금리에 근거한 수학적인 결과물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 그 계산의 바탕에는 차익 거래는 없다는 무차익 원리가 깔려 있다는 것. 셋째, 이 선도 이자율은 FRA 같은 실제 금융상품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로 쓰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이 FRA를 통해서 미래의 금리 변동성이라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희는 선도이자율이 예측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선도이자율은 미래 경제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기대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